네, 이번 강의에서는 두 번째 챕터인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 재료학에 있어서 이렇게 두 번째 챕터로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에 관련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의 주 요소인 시멘트라든지 골재 또는 혼화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특성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콘크리트라는 게 우리 건축에 있어서 특히 어떤 구조에 있어서 RC조로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콘크리트의 구성 요소인 이런 시멘트라든지 골재 또는 혼화 재료까지 같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요소로서 시멘트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시멘트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콘크리트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멘트가 쓰이는 그 내용이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몰탈, 모래하고 같이 해서 몰탈로서 미장 용도로도 많이 쓰이지만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는 일종의 굉장히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골재를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시멘트는 그 내용을 보면 물과 섞여서 굳어지는 무기질의 어떤 접착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의 어떤 강도를 얘기한다 그럴 때,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골재, 굵은 골재의 어떤 강도도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콘크리트의 강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물, 시멘트, 비라는 거죠. 즉, 물과 섞여서 시멘트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골재를 얼마만큼 이 시멘트가 물과 섞여서 접착제 역할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결국은 콘크리트 강도의 관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시멘트는 뭐 99%다 포틀랜드 시멘트를 지칭한다. 주변에서 시멘트 어떤 포대를 봤을 때 그거는 포틀랜드 시멘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시멘트라는 게 물론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조셉 아스피딘 이런 사람, 영국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요 시기에 다른 시멘트 종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요 사람이 만든 요 개발한 시멘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접착력이 뛰어난 거죠. 시멘트 강도가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의 그런 어떤 구조체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의 그런 역할로서 시멘트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이제 시멘트의 어떤 개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석회석하고 점토를 혼합해서 소성 높은 온도로 구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시멘트 강도를 뽑아내고 접착력을 크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한 시멘트의 어떤 역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멘트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어떤 성질을 이해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시멘트라 그러면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다 뒤에 포틀랜드 시멘트고, 여기다가 어떤 특성이 가미가 되면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포틀랜드 시멘트,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도의 어떤 다른 게 없는 경우는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용열 시멘트가 있는 거죠.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기의 강도를 발현시키는 그런 시멘트가 있고요. 초조강, 조강보다 더 빨리 강도를 발현시키는 그런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열은 보통 우리가 시멘트가 이제 수화 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될 때 그 열로 인해서 건조 수축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는데 그런 열을 잡아주는, 즉 열을 초기에 발열되는 거를 지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그렇죠? 균열을 잡아주는 또는 이제 어떤 황산염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색, 색상이